아키모토는 아직 대중들의 큰 반향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관객을 끌어모아 이미 인디 싱글로 6만 장 정도의 판매량을 입증해 보였고, 소니뮤직 산하의 데프스타 레코드와 메이저 음반 계약을 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 나름의 로드맵이 명확했는데, 주기적으로 극장 공연을 해야 하므로 뮤지컬의 더블 캐스팅처럼 로테이션 공연을 위한 다양한 팀을 미리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만든 팀들로 꾸준한 공연을 통해 팬들을 모아 그룹 활동이 안정화가 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한 극장형 걸그룹들을 일본 전역의 분점 형태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6년 3월에 신멤버 19명을 뽑아 팀 K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초기 멤버들은 팀 A가 되었습니다. 아키모토는 팀별로 라이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 팀 팬덤에게 경쟁의식을 부추기게 했으며, 점차 공연장 관객수가 안정세를 그리며 그룹 인기가 조금씩 오르자 2006년 10월 소니뮤직과 계약을 맺고 메이저 데뷔 싱글 만나고 싶었어를 발매했고, 그 해 말에는 또 한 차례 오디션을 열어 팀비가 될 멤버들을 뽑았습니다. 이들 역시 단기 트레이닝, 정확히는 안무 암기 트레이닝을 받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점차 팀 A와 팀 K의 활동 영역을 전국 투어 등으로 넓히기 시작하며 이들이 전용 극장의 공연에 상시 출연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비록 빈자리가 많았어도 전국 투어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시기 팀비가 아키하바라 전용 극장 공연 활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연습생 개념과 유사한 연구생 오디션을 개최해 연구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무가에게 안무를 배우긴 했지만 기초부터 댄스의 트레이닝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역시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들은 선배 멤버들의 공연을 대신 할 수 있게 기존 공연곡의 안무만 외운 후 활동 중인 팀 A, K, B의 멤버의 결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약 2년여를 거쳐 오디션으로 활동 멤버와 연구생 멤버가 수십 명으로 불어났지만 춤 노래에서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된 멤버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오디션도 안무가 마유미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 춰보라고 시킨 다음 걸러내는 정도였고, 노래와 같은 경우 각자 준비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반드시 노래를 잘해야만 합격하는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심사위원과 생일이 같다며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A 심사위원이 B 참가자에게 혼자 합격을 주장하면 A 심사위원이 B 참가자에게 느낀 매력을 같이 느끼는 팬이 있을 수 있다며 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프로듀서나 운영진에게 중요했던 것은 노래나 춤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팬을 모을 수 있는 무언가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면 뽑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바 코타로라는 자산가를 영입했음에도 도쿄 한복판의 전용 극장과 수십 명의 멤버들을 관리하는데 지출이 커서 적자투성이인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급해진 아키모토와 운영진은 2008년 당시 멤버 44명의 포스터를 신곡 벚꽃의 꽃잎들 2008 싱글 음반에 랜덤으로 한 장씩 동봉하고 44장의 포스터를 전부 모은 팬에게는 5년 뒤에 열리는 봄의 재전 행사에 초대하겠다는 이벤트를 열겠다며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44장의 포스터를 다 모으기 위해 음반을 구입하려면 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돈을 써야만 했고, 결국 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며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결국 운영진 측은 행사 취소를 공지하고 모든 음반을 환불 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소니뮤직은 AKB48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면서 발매를 준비하던 음반의 발매처를 구하지 못해 새 싱글이 급하게 디지털 싱글로 발매되는 등 그룹은 위기를 맞았고, 그 와중에 아키모토는 자신의 로드맵에 맞춰 2008년 6월 지방거점 자매 그룹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공개하여 팬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AKB48의 그룹 자체도 활동이 불투명해졌지만 아키모토는
일본의 중부 지방으로 꼽히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새 그룹을 만들 생각으로 지역 오디션을 열어 멤버들을 선발한 뒤 나고야시 사카에 지역에 사카의 선샤인 빌딩에 극장을 건립하여 SKE48을 데뷔시켰습니다. 그러는 한편 연말에는 메이저 음반사 킹 레코드와 AKB48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SKE48의 센터로 낙점된 마치 이주리나가 전격적으로 AKB48의 음반에도 참여하며 48 그룹들은 따로 또 가치 개념으로 겸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멤버 공유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아키모토 야스시는 걸그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별한 지역에 전용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걸그룹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주요 7개 도시에 48 브랜드의 걸그룹과 그 걸그룹 공연을 위한 극장을 각각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재팬48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는 이 시스템을 해외 국가로도 퍼뜨려 해외 진출 계획까지 꿈꾸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아키모토는 AKB48의 양대 핵심 상술 중의 하나인 악수회 시스템을 본격화했습니다. 본래 AKB48 등장 이전 일본에서 악수회는 한국의 팬사인회 개념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팬사인회를 열 듯 AKB48도 처음에는 특정 매장에서 CD를 구매하면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48 그룹들은 이 이벤트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초기와 현재는 시스템이 다소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싱글을 구입하면 악수에 참가권이 하나씩 동봉되어 있고 이 참가권이 있으면 미리 고지된 날짜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악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 악수회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다 보니 참여 멤버가 들쑥날쑥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악수회가 개최된다면 멤버들을 즉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극장반이라는 이름이 붙은 싱글을 예약하면 아예 전용 사이트에서 원하는 멤버와의 악수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첨을 통해 예약에 성공하면 음반과 참가권을 보내주고 예약 탈락 시에는 결제를 환불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키모토는 2009년부터는 총선거라는 것도 기획했습니다. 선거 투표권이 든 싱글을 발매한 뒤 이 싱글의 투표권으로 매겨진 순위를 바탕으로 방송 무대에 서고 인터뷰나 잡지 화보 등에 등장할 대표 멤버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획은 그동안 아키모토 야스시와 운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온 방송 무대 출연 멤버를 팬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단숨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싱글 눈물 서프라이즈의 투표권이 동봉되었고 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투표를 받은 후 2009년 7월 8일 스탠딩으로는 약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카사카 브리치에서 개표식을 열었습니다. 투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한이 없어서 여러 장을 구매하면 그만큼 중복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멤버의 순위를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수백 장씩 음반을 구매하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판매량이 급상승했습니다. 누적 94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세를 타고 그 다음 싱글은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미 AKB48은 총선거 전부터 악수회 상술로 음반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기는 등 상승하던 중이었고 총선거는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벤트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총선거는 점차 AKB48 멤버들의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일반 대중들에게도 화제가 되어 사회차였던 2012년 열리는 총선거는 아예 공중파 후지테레비가 생중계를 했고 14,000명을 수용하는 무도관에서 개표식이 열렸습니다. 20%만 넘어도 초대박으로 치는 일본 방송업계에서 순간 시청률이 28%에 달하는 등 중계는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상 금권 선거를 통한 순위 매기기라는 점 때문에 돈 없는 팬은 팬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쌓여가자 2010년부터는 매년 멤버들을 모아
가위바위보 대회를 열어서 순수하게 가위바위보 성적만으로 방송 무대에 서는 멤버를 뽑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48 그룹들에 대한 이벤트는 점점 더 늘어났고 성장형이라는 컨셉이 무색하게 점차 무대를 위한 준비보다는 악수회, 총선거, 각종 이벤트에만 집중해야 하는 그룹이 되어 있었습니다. 全部でおそらく10人以上は必ず審査会場にいるんですね。そのうちの誰か一人でもいいなっていう人がいればみんなで話をすると。だからビジュアルではないですね。その顔が可愛いとか、それはもちろん可愛いに越し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じゃあダンスが絶対できなきゃいけない、歌が絶対上手く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よね。だからAKB がこだわって AKB 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アーティストではないんです。違うんです。アーティストじゃない。 AKB48 はそのバックステージツアーのようなものなんだと。つまり本来は多分少女時代もカラーも多分まだ歌ったり踊ったりできない頃レッスンして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お客さんたちに見ていただいて、ファンの皆さんに頑張れって声をかけてもらうのが AKB。